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야기 한국사 중에서 고구려의 성장 편에서 처녀와 산돼지 읽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태조왕 이후 대대로 내려오며 국토를 넓히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한민족과 번번이 충돌하여 요동태수 채풍을 죽이는 등 국력 신장에 힘썼다. 특히 고복장 같은 명신이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다만 차대왕의 찬탈 사건으로 나라 기반이 일시적으로 흔들렸으나 신대왕이 을파소를 중용한 뒤 국력은 다시 신장되었다. 고국 천왕이 죽자 왕후 우씨는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 시동생인 산상왕이 왕후를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산상왕은 사실상 왕후 우씨의 포로가 되어 정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형사 취소하는 몽골 풍속이 어느 사이에 이 땅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산산왕으로서는 불만이 없을 리 없었다. 특히 왕후 우씨에게는 소생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늙은 상태라 앞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조차 없었다. 그래서 왕은 산천에 기도드려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다. 어느 날 꿈에 천신이 내려와 말했다. 내가 네 작은 부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줄 테니 근심하지 말라. 왕은 꿈을 깨고 이상히 여겨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꿈에 천신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였으나 작은 부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천신의 명령이란 인간으로서 헤아릴 길이 없사오니 기다려보소서.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교회로 사냥을 나갔다. 마침 산돼지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 시종들과 함께 준말을 타고 쫓아갔으나 산돼지가 너무 빨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래도 무사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10여리나 따라갔더니 어느덧 주통촌이라는 마을에 들어서 있었다. 돼지는 계속 뛰어가므로 사람들은 모두 쫓아가며 돼지 잡아라 하고 소리쳤으나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어 달아나기 때문에 아무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 나이 20세 가량 되는 처녀가 뛰어나오며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요? 저기 뛰어가는 돼지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무사들이 소리치자 그 처녀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힘껏 쫓아갔다. 이 처녀는 시골에서 자란 때문인지 무사보다도 훨씬 빨랐다. 처녀가 뛰어가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기다리자 산돼지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을 본 시종들은 모두 환성을 질렀다. 무사들이 이까지 돼지 한 마리 못 잡고 계속 뛰어다니다니. 처녀는 잠옷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모두 그 처녀를 보니 비록 시골 처녀이지만 얼굴은 대리석같이 희고 아름다웠다. 시종들에게 치아를 받으며 그 처녀는 조그마한 시골집으로 들어갔다. 여러 사람들이 산돼지를 임금 있는 곳으로 가져가 어전에서 산돼지 잡은 이야기를 모두 아뢰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하며 마음 한 구석에 미지의 시골 처녀를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날 밤 왕은 주통촌의 처녀를 만나기 위해 몰래 미행길에 나섰다. 낮에 그 집에 갔던 시종을 앞세우고 들어가니 안방과 건너방에 있는 초가상간이었다. 시종이 밖에서 조용히 주인을 찾았다. 어가의 행차시오. 문이 열리고 잠시 후 왕의 거동임을 확인한 그 집에서는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왕을 안으로 모셨다. 왕이 처녀를 바라보니 얼굴이 희고 교양이 있었으며 목소리도 고와 마음이 흡족하였다. 처녀는 즉시 일어나 왕에게 공손히 절하였다. 네가 오늘 낮에 산돼지를 잡아주었다 하니 매우 기특하다. 치하할 일이로다. 황은이 만극할 뿐이옵니다. 모두가 폐하의 선정이옵니다. 고운 입을 열어 말하는 목소리가 더욱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밤이 깊어지자 왕은 처녀가 기거하는 침실로 안내되었다.
그 방은 먼저 들어간 안방보다는 작지만 깨끗했다. 한쪽에 놓인 촛불은 말없이 타오르고 왕은 모든 체면을 잊은 듯 처녀를 바싹 끌어안았다. 수지음을 머금은 처녀는 못 이기는 듯 끌려 들어갔다. 어서 금침을 펴도록 하여라. 왕이 조급한 듯 말하였으나 처녀는 넌지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니되옵니다. 아무리 지엄한 왕명이라 하지만 후일을 기약하셔야 하옵니다. 그렇지. 후일의 기약이란 무엇이냐? 왕의 물음에 처녀는 부끄러운 듯 이마를 다시 숙였다. 곱게 빗은 머리는 비단결같이 곱고 기름기가 흘렀으며 성숙한 여인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왕의 마음을 더욱 매료시켰다. 마마, 만일 소녀가 다행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 후일의 기약이옵니다. 옳지. 네 말이 옳다. 그런데 근처도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더냐? 처녀는 부끄러워서인지 두 볼에 연분홍 홍조를 띠고 있었다. 왕은 구중궁궐 안에서 수많은 궁녀들의 겉모습만 봤을 뿐 손 한 번 대보지 못하였다. 그만큼 왕비의 질투가 심했을 뿐 아니라 궁녀들은 모두 늙어 탄력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수처녀를 바로 눈앞에 대하고 보니 설레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대왕이시여, 소녀의 몸에서 왕자를 낳으면 소녀를 잊지 마소서. 알았다. 그리야마. 왕의 한마디 말씀이 떨어지자 처녀는 금침을 펴기 시작했다. 왕은 스스로 촛불을 끈 다음 옷을 벗고 금침 속으로 들어갔다. 시간을 붙들어 놓고 싶은 왕의 심정은 아랑곳 없이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문 밖에서 시종이 아뢰었다. 황궁하셔야 하옵니다. 이 말에 왕은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차비를 놓아라. 왕은 명령을 내리고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이미 새벽이 되었는지 닭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왔다. 다음 날부터 왕은 새로운 정신이 드는 듯 모든 일에 의욕이 생겼으며 식욕도 왕성해졌다. 계속해서 주통천의 처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왕후의 질투가 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마음속에 아련한 그리움의 정을 그리면서 세월은 흘러갔다. 이듬해 3월이 되었을 때 왕이 주통천의 처녀와 만나 하룻밤을 쉬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왕후의 귀에 들어갔다. 그 순간 왕후의 몸에는 불길 같은 질투가 타올랐다. 그런 년은 즉시 없애버려야 한다. 왕후는 신복장수와 병사 몇 사람을 주통천으로 파견하여 처녀를 죽이라고 명하였다. 처녀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은지라 자객이 서리빨 같은 소리를 크게 질렀다. 어명을 받아라! 처녀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으나 마침내 붙잡히고 말았다. 처녀는 뒤로 돌아가서 따져 물었다. 지금 그대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명령이냐? 그 사실이나 알고 죽겠다. 처녀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이마를 덮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나타나는 흰 얼굴이 유난히도 희게 빛났다. 병사들도 여자가 죽기 살기로 덤비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한 병사가 말했다. 왕후의 명령으로 죽이러 왔소. 그 병사의 머리는 수그러져 있었다. 왕후의 명령은 받지 못하겠다. 상감의 명령이면 죽여라. 처녀는 팔을 들고 버티어 섰다. 소매 속으로부터 드러난 육체는 더욱 아름다워 병사들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또 한 병사가 나서며 거짓말을 하였다. 상감의 명령이요. 그렇다면 나는 순순히 명령을 받겠다. 그러나 나의 몸에는 대왕의 분신이 들어있다. 내 생명은 희생되어도 관계없지만 왕자까지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병사들은 모두 어리둥절하여 손을 대지 못하였다. 병사를 인솔했던 장군은 그대로 돌아와 즉시 왕에게 전말을 상주하였다. 질투가 심한 왕후는 마음 한구석에서 석연치 않은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한편 왕은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한 번의 잠자리로 왕자가 생기다니 희한한 일이었다. 혹시 그 처녀의 행실이 나쁘지 않은가 의심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왕후와 상의하여 승낙을 받은 왕은 그날 밤 주통천에 행차하였다. 처녀는 다시 왕을 만나게 되자 반가움에 기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문 밖으로 뛰어나오며 상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바로 얼마 전에 왕이 처녀를 품었던 그 방이었다. 왕의 머리에는 지난날의 일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방의 구조는 전과 다름이 없었고 눈에 익은 모든 것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밖에는 전날 같이 왔던 시종과 왕후 우씨가 보낸 신복 부하들이 따라와 있었으나 왕으로서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수줍은 듯 단정히 앉아있는 처녀는 전날보다도 더욱 성숙한 듯 아름다움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 하더냐? 소녀의 이름은 후녀라 아래요. 오호, 후녀. 무슨 뜻이 있는 듯한 이름 같구나. 황공하오나 소녀의 어미가 소녀를 잉태했을 때 점쟁이의 말이 이번에 딸을 낳으면 틀림없이 왕후를 낳을 것이라 하였다 하옵니다. 그래서 소녀의 이름을 후녀라고 지었다 하옵니다. 오, 그러냐. 그럴듯한 이름이로구나. 들으니 내가 홀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냐? 어디 좀 보자. 그래도 후녀는 좀처럼 보여줄 생각을 아니했다. 왕은 후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말했다. 지금 네가 홀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다. 후녀는 정색하고 엄숙한 태도로 대답하였다. 소녀는 형제간에도 자리를 같이 한 일조차 없사온데 하물며 외간 남자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맹세코 대왕의 혈육인 줄 알아요. 후녀의 엄숙하고 단정한 태도에 왕은 후녀가 더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져 다시 금침 속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해 9월 후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교체라 지었는데 왕이 교회에 사냥 나가 산돼지를 잡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 교체가 바로 다음 때에 동천왕이 되어 위나라 장수 관구검에게 환도성을 빼앗긴 임금이다. 동천왕은 처음에는 관구검과 싸워 이겼으나 관구검의 진법에 밀려 많은 부하를 잃었다. 겨우 미루의 충성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동천왕은 뒤에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사당을 옮겼다. 자, 오늘은 이야기 한국사.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